자, 이 차가 전동화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 같은데, 바로 여기 이 아이오닉처럼 좀 4개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파란불이 들어옵니다. 자, 요거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글로벌 모터즈 김정입니다. 오늘 제가 타는 차는 바로 옆에 있는 이 7세대 그랜저입니다. 출시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한 10만 대가 넘는 사전계약 대수를 자랑하는 정말 후끈후끈한 차죠. 오늘 제가 이 미디어 행사에 나왔고 약 2시간이라는 좀 짧은 시간 동안 이 차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지만 이 차가 가진 상품성, 그런 주행 느낌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솔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외관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수개월 전부터 디자인이 나오고 도로에서도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떻다, 뭐가 우아하다, 뭐가 스포티하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핵심만 좀 찝어들어서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위에 있는 하나로 쭉 이어진 스타리아에서 봤었던 그런 주간주행등입니다. 하나로 쭉 이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납니다. 오늘 제가 근데 이 그랜저를 실물로 처음 봤습니다. 사진으로만 봤지 이게 실물로 이렇게 좀 멀리서 좀 보니까 그게 좀 닮았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그 맥이 그 입이 있거든요. 입이 이게 쭉 길게 이어졌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, 요런 게 있고 측면은 정말 많이 컸다라는 걸 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우선 휠베이스가 요게 거의 3m가 됩니다. 정말 많이 커졌고, 그리고 이 타이어에서부터 그 뒤에 그리고 앞에 이 길이도 굉장히 좀 더 길어진 느낌이 납니다. 전체적으로 차가 정말 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그 유명한 현대차의 갓그랜저에서 좀 차용한 그 디자인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여기 보이시죠? 이 쪽창, 이 커터글라스, 이 갓그랜저에서 따온 거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는 이 손잡이죠. 이런 것들도 예전에 갓그랜저에서 디자인을 좀 따왔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 뒷모습도 볼게요. 뒷모습도 뭐가 없습니다. 진짜로 여기도 이 긴 램프 하나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방향제시등도 이 밑에 이 스르륵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새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전자제품이라든가 어떤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모든 제품들이 약간 맨들맨들하고 없는 심플한 그런 디자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실내를 보겠습니다. 실내도 정말 많은 그런 말들이 나왔던 구조를 띠고 있어요. 우선은 가장 큰 특징은 현대차에 따르면은 예전에 그 갓그랜저의 디자인을 또 가져왔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,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 앞에 있는 바로 스티어링 휠 같습니다. 스티어링 휠도 예전에 갓그랜저와 비교하시면은 거의 유사하다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크기도 좀 크고 기존 스티어링 휠과 다르게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. 이런 특징이 있고,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도 하나로 길게 쭉 파노라마로 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는 이 공조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이렇게 화면이 따로 존재하고요. 그 밑에는 뭐 스마트폰 충전기라든가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납 공간들, 그리고 센터 콘솔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. 이 전반적으로 실내 이런 소재나 앉았을 때 착자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운전석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
자, 이 뒷좌석에 왔습니다. 뒷좌석을 제가 한번 상무님, 전무님, 회사 임원들이 타시는 것처럼 제가 좀 세팅을 해봤습니다. 보이시죠? 이 무릎 공간 같은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뻗어도 되죠.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트도, 시야도 괜찮습니다.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차가 정말 상석을 위한 차인 걸 느낀 게 뭐였냐면, 물론 당연히 여기 옵션이 들어갔지만 여기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 시트를 앞으로 그리고 또 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. 거의 세단에선 불가능한 기능이었죠. 그리고 여기 레스트 버튼이 있습니다. 이걸 누르면은 봐봐요, 자동으로 시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. 보이시죠? 이걸 좀 빨리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딱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뭐 이런 뭐 컵홀더라든가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, 소재나 이런 마감까지도 굉장히 잘 신경 쓴 티가 납니다. 자, 그럼 이제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주행을 하러 나왔습니다. 자, 지금 너무 설레는데요. 그랜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, 저도 이 그랜저가 벌써 7세대가 됐구나,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정말 연륜을 가진 이 차를 제가 지금 몰고 있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는 3.5 GDI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에 뭐 사륜구동이라든가 갖은 옵션이 다 들어간 풀옵션 차량이고, 제가 요거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,600, 700 정도 되더라고요. 가격이 비쌉니다. 그래서 많이 비싸던 만큼 제가 타봤을 때도 그 값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간단하게 좀 재원을 말씀드리면, 이 차는 최고 추력이 30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6.6kg/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. 연비 같은 경우도 리터당 10이 조금 넘는 10.4km를 갑니다. 지금 이렇게 초반 속도 저속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, 아까도 주차장에서 끌고 나왔을 때도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. 진짜 차도 많이 무거워졌고, 겉에서 봤을 때도 웅장한 느낌이 납니다. 근데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좀 가볍다, 좀 경쾌하다 라는 좀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이게 좀 다르네 라는 그런 느낌이었고, 스티어링을 잡았을 때나 그리고 이런 조작 버튼들,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존의 현대차 또는 기아에서 계속 해오던 것들이라 익숙합니다. 근데 하나 익숙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. 이 아이오닉 5에서 썼던 이 칼럼식 변속기가 그랜저에도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. 굉장히 크고, 요거를 통해서 위로 딱 드라이브, 뭐 후진, 중립 넣을 수 있고, 이 버튼을 눌러서 파킹으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소음은 잘 차단해 주고 있습니다. 이 유리를 보니까 이중 접합이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타이어 소리라든가 어떤 자동차 소리, 공사 소리, 이런 것들이 좀 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, 확실히 차를 좀 잘 만들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차가 어쩌다 보니까 이 제네시스가 따로 이렇게 독립을 한 이후에 현대차의 그런 맏형, 이 플래그십 세단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. 그만큼 현대차 입장에서는 또 7세대로 돌아온 만큼 이런 사소한 하나까지도 정말 좋은 세단, 정말 비즈니스 세단으로서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과속방 시동을 넘었을 때 느낌은 어땠냐? 넘었을 때 충격은 운전자에게 크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. 하체가 좀 잘 만들어져서 그것도 좀 충격등을 잘 흡수하는 것 같고,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한 편인 것 같아요. 딱 넘었을 때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느낌, 뭔가 긴장감이 팽팽합니다. 예전에 유럽 차들 느낌처럼. 그래서 거기서 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서스펜션은 좀 단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그 넘었을 때 되돌아오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합니다. 뭔가 무뎌지지도 않고 바로바로 회복이 되면서 좋은 승차감을 주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에코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. 주행을 했을 때 답답함은 없습니다. 확실히 3.5L 고배기량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성능에 대한 아쉬움은 없을 것 같고, 그냥 밟는 대로 나가고 잘 서고 가속할 때도 차가 힘을 오로지 잘 발휘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한번 주행 모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주행 모드도 제네시스처럼 이 운전대로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, 에코, 노멀, 그리고 스포츠, 뭐 개인 설정, 그리고 뭐 스노우 요렇게 있습니다. 한번 스포츠로 한번 바로 바꿔 볼게요. 오, 지금 저속에서도 확 달라진 느낌이 납니다.
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닌데 배기음이 좀 더 툭툭 튀어나온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약간 심장이 바운스하는 느낌? 그런 느낌 좀 더 강하게 듭니다. 그리고 좀 더 확 치고 나간다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느낌도 살짝 더 강해졌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. 오. 역시 이 맛이죠. 3.5 이 대배기량이 주는 이 느낌, 굉장히 차가 잘 나갑니다. 시원시원하고요. 이 그랜저 가지고 밟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뒷좌석에 누가 없을 때 한 번쯤은 사람들의 그 질주 본능을 자극할 만한 그런 차량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앞서 이 차를 설명할 때 이 차가 풀옵션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다양한 옵션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기아차 잘하는 게 하나 있죠. 바로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. 자, 왼쪽에 있는 스티어링 휠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고 한번 바로 켜볼게요. 스티어링 휠도 한번 놔볼게요. 다 켰고요. 앞에 차가 있고 뒤에 차가 있습니다. 차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해주고, 그리고 이 차로 중앙도 지금 잘 잡아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. 보시죠. 스티어링 휠이 적당히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? 자, 그만큼 현대기아차는 이 반자율 주행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. 물론 운전대를 완전히 놓고 할 정도는 당연히 아니죠. 어디 브랜드든. 근데 이렇게 피곤할 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, 요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벤츠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앞에 카메라를 띄워줍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카메라 위에 내비게이션을 지금 띄워주고 있습니다. 정말 이렇게 친절한 내비게이션 정말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. 요거 좀 칭찬합니다. 잘 만들었습니다. 오늘은 그랜저 7세대 모델을 타봤습니다. 짧지만 좀 강렬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차를 사고 싶어 하는지, 왜 이렇게 이 차에 매달리는지를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인상된 가격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물론 당연히 원인들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옛날 그랜저가 이거였는데 요번 그랜저는 거의 너무 비싸졌다 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